이제 임 전 실장이 이렇게 컷오프가 되고 한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 제가 어제 뉴스웨이 라이브를 진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주당이 어제 상황에서 뉴스웨이 라이브 시간 이후에 의원총회라는 것을 가질 텐데요. 아마 시끄러울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예상대로 시끄러웠습니다. 먼저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대표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대표님 말씀을 안 하시고 네, 이상입니다. 자,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의원총회, 원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장동 재판이 있어가지고 의총에 못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어제 재판이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의총장에 이재명 대표가 버시죠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약간 이제 의원들은 앉아 있고요. 여튼 이제 미소를 띠면서 입장을 해요. 그런데 자 보시죠. 오늘 민주당을 탈당한 30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입장할 때 뭔가 쳐다보고 있는 표정이 뭔가 이제 노려보고 있는 것 같죠. 아, 저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하네 하면서 30 의원이 뭔가 이 대표를 저 노란색 원안에 뭐 노려보고 있는 모습. 이제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쭉 계단을 내려오자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타나니까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 하셔야지요 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보시는 바와 같이 No, 안 해요. 오늘은 그냥 듣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인가요? 여러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에 이재명 대표는 의총장을 나왔다. 이제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어제 그 비명계 의원들 한 20여 명 이상이 발언을 했답니다. 그런데 홍영표 의원이 좀 세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인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한 이 발언을 겨냥해서 홍영표 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또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게 명문정당이 아니라 멸문정당이 되고 있고 지도부가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 제가 안 들어가면 이상한 거 아닌가? 당대표께서 그러면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자, 홍영표 의원은 이건 명문정당이 아니라 멸문정당이 되고 있다 하면서 가죽 이야기를 합니다. 가죽. 이 대표가 최근에 혁신이라는 것은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홍영표 의원은 왜 비명계들 가죽만 벗깁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서재현 대변인이 비명계들의 반발은 예상됐던 것이긴 한데 좀 수위가 좀 다소 높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수위도 높지도 않고요. 예상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지만 다만 갈등이 지속되면 우려스러운 거는 대부분이 아니고 모든 당원들, 국민들도 이제 우려하는 건 맞다. 그래서 저는 이게 민주주의의 과정인 것이고요. 사실은 저도 작년에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결정되고 구의원들 떨어지신 분이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세요. 왜 너가 대구시장이 후보 되었다고 공천을 마음대로 하냐. 근데 사실은 저도 하나도 언급 자체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떨어지신 분은 억울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기 때문에 그 당대표도 본인이 공천하지 않았지만 그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최종적인 건 당대표기 때문에 좀 더 공정 혹은 본인이 왜 떨어졌지 않 납득이 안 간다는 그 하소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지금 또 보면 국민의힘 당사 그리고 민주당의 당사 그리고 친명이 아니고 찐명이라 하시는 분도 지금
경선도 못 해가지고 항의를 하세요 계속.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요구하고 주장하고, 다만 이걸 욕설이나 비방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홍영표 전 원내대표죠.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도 오늘 방송에서 본인은 욕설하지 않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 문제 제기했다. 그리고 뭐 이후에는 또 이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다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갈등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이런 이렇게 목소리 내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게 뭐냐면 이 홍영표 의원은 지역구가 인천 부평을 4선 의원. 근데 일전에 왜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하나 돌았는데 현역인 홍영표 이름은 빠지고 뭐 돌았다. 뭐 이런 소식 전해드렸죠. 그 민주당의 지금 친명계 비례대표 의원 이동주 의원이 지금 홍영표 의원의 그 지역구 부평을에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홍영표 의원을 향해서 이동주 친명계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홍영표 의원님, 4선쯤 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요? 그만 추태 부리세요. 본인이 왜 하위 10%인지 아직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홍영표 탈당하지 마세요. 나랑 한번 붙읍시다. 내가 꺾어줄게요. 뭐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왜 본인이 하위 10%인지 모르냐고 했잖아요. 네. 왜 모르겠어요. 알겠죠. 친문의 리더니까 하위 10%가 아닌 아이고야. 거죠. 저는 뭐 저건 질문이 아니라고 보고요. 아이고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저는 임종석 실장 얘기를 다시 한 번만 또 꺼내면은 임종석 실장을 내친 거, 컷오프 시킨 거, 이게 저는 굉장히 그 레드라인을 넘은 거라고 보는 게. 레드라인이요? 왜냐하면 오. 지난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명백 위원장도 그랬고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지난번 대선 패배 책임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불출마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대선 책임이 패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했는데 임종석 실장 그랬어요.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후보도 책임이고 당도 책임이고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임종석 전 시장 컷오프 시킨 거는 이번 대선 패배의 책임은 친문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걸 확인사살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한 이제 민주당의 내부의 얘기는 이제는 이재명으로 이제 총선 치르고 이재명으로 대선 후보 가는데, 친문이 있었으므로 우리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예. 친문의 존재는 당에서 이제 사라져 줘야 한다. 어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임종석, 홍영표 지금 친문계 의원들이 사실은 뭐 몇 명 됐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약간 상품 끼워 팔기 같은 형식이에요. 아이고야. 윤건영, 고민정 몇몇은 예. 그 사실 거기에 뭐 대항마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간 거고, 예. 상징적인 사람을 다 내침으로써 지난 대선은 문재인 정부의 패배라고 이제 귀결된 거라고 정치적 성격 규정 짓고, 앞으로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모든 것을 돌파하겠다, 그 신호를 준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의원총회는 이제 비공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 이게 카메라로 찍을 수는 없었는데, 이렇게 뒷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비명계 의원들 한 20여 명 정도가 어제 의총장에서 발언을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홍영표 의원은 의총장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얘기들은 다 이재명 대표가 의총장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한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홍영표 의원은 이 대표님 그렇게요, 남의 가죽 막 이렇게 벗겨대다가요 이재명 대표 손에 피칠갑이 될 겁니다. 적당히 하세요. 이런 취지의 발언. 서른 의원은 자, 이재명 대표님 그만 이제 내려오세요. 그러면서 감옥 가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뭐 이런 발언도 면전에서 했답니다. 박용진 의원은 아니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의 공천은 축구 경기 하다가요 갑자기 뭐 골대 옮기고 전반전 끝나니까 그 옐로 카드 받았던 거 그런 거 없애주고 뭐지 이렇게 지금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거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자, 그렇다면 저러한 발언을 의총장에서 직접 들은 이재명 대표는 제가 중간에 의총장을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자들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어서 한번 보시죠. 우리 정말 마이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발언 안 하셨나요? 홍영표 의원님이 있었는데
염종목 실장 소속거리는 얘기 안 나왔습니까? 이에 대한 생각이 의총에서 좀 여러 의원님들 반발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따로 안 주시나요? 오늘 원래 의총 안 오기로 하셨는데 의총 다시 참석하기로 하신 이유는 좀 알 수 있을까요? 자, 뭐 의원들 얘기 잘 들었고요. 당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치훈 부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어제 저 모습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의총장에 오신 거는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지난 의총 때 안 와서 많은 좀 비판이나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쓴소리 앞에서 좀 험한 소리가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 오신 건 잘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 어쨌거나 그 듣고 나서 아마 좀 고심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공천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렇게 공천 과정에 잡음이 나오면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당의 상황도 이런 그 전망도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께서는 글쎄요, 이 대표가 뭐 결단하고 고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표 주위에 있는 친명, 뭐 찐명 이런 분들이 좀 뭔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한참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항상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 지도부, 당 대표를 위해서 그 측근들이 좀 희생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논란을 잠재워야 됩니다. 2016년에도 당을 엄청 많이 떠났었습니다. 그때 거의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생기면서 우르르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현역 의원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의원이 떠났는데 그때 문재인 대표를 지키겠다고 측근에 있는 친문 의원들이 그리고 그 원외에 있는 친문 인사들이 많이 희생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친명 인사들이 지금 이 단계에서 뭔가 고민하고 고심하고 결단을 할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좀 민주당 내가 좀 어수선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오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번에 서울 마포을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민주당의 수석 최고, 정청래 최고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고 상징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시대의 시대 정신을 잘 읽고 큰 역할을 하는 민주당을 지키는 든든한 소나무가 모범적이게도 한 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이해찬 전 대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는 든든한 소나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고 상징입니다. 이재명 깃발로 총단결하여 시대적 수명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에서 승리합시다. 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정청래 수석 최고가 이야기를 했는데 김현주 대변인께서는 정청래 최고의 저 이야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이제까지 이어져오던 명비어천가의 다름 아니죠. 뭐 해도 너무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 내부 상황이 저런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을 상황이라고는 저는 외부에서 보기에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기에 온갖 살벌한 단어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의총장에서도 이제 피칠갑이라는 다소 말로 옮기기에도 힘든 그런 단어가 나왔고 오늘 서른 의원 탈당 기자회견에서는 연산군의 비유가 됐었거든요. 이런 살벌한 단어들이 횡행하는 걸 보니 정말 이 궁중 암투가 다시금 재현되는 초현실적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공천 학살의 국면도 그렇습니다만 앞서서 많은 어떻게 보면 경선 상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후배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배들을 향해서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참 이게 같은 당에서 정말 선의를 가지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서로 내놓을 수 있는 말인가 싶은 정도의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그 이동주 비례대표가 지금 홍영표 의원과 함께 경선을 하고자 했으나 뭐 지금 전략공천 지역이 됐다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부끄러움을 모르는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꺾어버리겠다라고 아이고야, 이야기를 꺾어버리겠다.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전에 그 김영주 국회부 부의장 나가셨을 때도 정말 까마득한 후배들이 20%가 아니라 뭐 2%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또 일본 여행 편히 가시라 뭐 이런 이야기 한 것이 전부 저는 같은 맥락에서 지금 민주당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친명과 비명이
어떤 공천 국면에서의 반분뿐만 아니라 예. 심리적으로도 서로를 상대를 악마화하고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다. 그럼 뭐 국민의힘 예를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특정 지역구에서 서로 경선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대가 이런 험한 말들을 주고받았다는 예가 있습니까?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심리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분 양상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재명 대표가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국민 국민이 하는 여러분들이 것이다. 하신다. 국민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